일단 이 쿠데타가 유보됐어요. 그죠? 저는 진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 2차 특검의 특별검사로 대통령에게 칼을 꽂으려고 했던 사람을 추천을 하고 또 그걸 추천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그냥 무대뽀. 처음에 윤석열 검찰에서 그 사람이 사냥당한 다음에 옷 벗을 때는 사람이 이게 착한 얼굴을 하면서 약간 어버버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대. 야, 여러분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이 법사위에 있었던 박은정, 김용민, 정청래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핏대를 세우면서 김어준, 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 검찰이 이성윤 같은 사람이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추천했었던 전준철 씨 같은 사람이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그 진술을 회유했었던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었던 뭐 무슨 변호사 그 사람을 또 정청래 씨의 지금 특보로 앉혔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방법론이 우리가 여러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국 혁신당이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론이 유일한 방법론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수학 문제도 아닌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조국당이라고 하는 거 내세울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 얘기를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하고 민정 수석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 개혁을 하지를 못하고서 이들이야말로 지금 입이 10개라도 이 말을 하지를 못하는 세력인데 되치기 당해가지고 지가 사냥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뭐야 그게? 그 쪽팔린 일이지?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이잖아.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입만 열면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니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방법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방식의 검찰 개혁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박은정 씨도 자기가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 검사였잖아요. 그 사람도 그 남편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검사였고 검찰 개혁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입안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니들이 했던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검찰 개혁에 매달려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하나는 이 검찰 개혁의 이슈 외에는 국정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라고. 그러나 이 검찰 개혁의 이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에는 검찰 개혁만큼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개거품을 우느냐? 이들이 이렇게 개거품을 무는 데에는 두 가지 무의식이 작동한다고 봐요. 우리가 사냥당했다라고 하는 원한의 감정, 보복심. 이들의 손발을 잘려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 공포감이나 원한의 감정이나 똑같은 거거든 이게. 얘네들은 구린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시점 자체가 뭐예요?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것들을 내부에서 사정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쪼른 거란 말이야. 이거 그냥 풀면은 애들은 그냥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뭐 쿠팡이니 뭐냐 가지고 얽힌 게 대충 봐도 많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본격 수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뜩이나 지금 무능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 도덕적 정당성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검찰 개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수를 앉혀놨는데 아무 일도 못했잖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냥당했잖아. 그러니까 검사가 거기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성윤은 검사 아니야? 정청래가 특보로 앉혀놓고 앉히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 검사 아니야? 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놈들이면은 깨끗한 사람들을 거기서 골라가가지고 주위에 앉히겠지. 근데 다 죄 지은 놈들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뭐든 간에 지탄을 받을 그런 주위에다가 딱 포진해가지고 앉혀놓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는 자기들이 검찰 개혁 외에는 어떤 아젠다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접근 방식과
자기들의 검찰개혁의 접근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식을 악마화함으로써 국민과 이재명 정부를 이간질해 가지고 틈을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야만 지지율이 떨어질 빠른 레임덕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자로 조국을 옹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DNA에 무슨 왕이 새겨져 있냐 이게? 그러니까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지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고리거든요. 이재명은 새 시대의 대통령이잖아요. 탄압을 당했던 것으로 얘기하면 조국이 털린 게 많아요? 이재명이 털린 게 많아요? 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이거든요. 조국은 저의 비리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입시 비리를 독립운동하다가 들어간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털보 공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속은 거야. 그 국면에서.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 윤석열이 당선될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생겨나 가지고 민주진영이 지지를 잃게 된 거,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고 또 하나는 조국 사태거든요. 이제 와서 보면 조국 자체가 원인 제공자였던 거야 이게. 이 사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완전히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이 대권 후보인지 아닌지는 니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한다. 이 3년 4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이전까지 소환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저절로 부상함으로써 새 시대의 인물로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대권 후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왕조 시대예요? 이 자들은 이런 식 생각을 하는 자들인 거지. 평생의 사고가 운동권의 사고가 이런 거거든요. 지령으로 움직이고 작전으로 움직이고 정치를 공작으로 보고 김호준 씨가 요즘 완전히 광인이 되었죠. 왜냐하면 지령을 내리면 그게 통해야 되는데 신도들은 말을 잘 들었는데 여론은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 이번에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시민의 군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시민의 군중화가 한편으로 진행되면서도 시민의 각성도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들은 구독자 수 믿고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 매불쇼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거 보면 뭐든지 될 것 같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채널도 등장을 하고 구독자 수가 많지 않지만 예도 TV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최현욱 TV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신인구 같은 스마트한 젊은 스피커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 미디어 생태계도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 구조에 대한 상당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원적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간과한 거죠. 원래 휘브리스에 빠지게 되면 오만에 빠지게 되면 객관 사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어떤 식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지 보이질 않아요. 정신이 망상체계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래서 숫자 믿고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당성과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 나락가는 거야.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저항과 자정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이현주 의원이나 한진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를 통해 사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것을 하나의 성장의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모든 사건은 특히 아주 결정적인 형태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굉장히 결정적 사건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민주당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정당을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사주를 해서 그 정당을 완전히 먹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미디어 종교 정치, 미디어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 외부의 바깥에서 이 미디어 생태계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청래라고 하는 바지 사장이 도련님을 옹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무대뽀로 한편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예?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빠, 김어준, 매불쇼 이런 애들 전체를 합쳐도 이재명의 정치력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휘브리스에 빠지다 보니까 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옛날에 문재인인 줄 알아요. 지들이 옹립하려고 하는 조국인 줄 아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지 수준에서밖에 보질 못하거든요. 이재명은 그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내 세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은 전통적으로
운동권,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검판사, 언론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던 당이었죠. 어? 그래서 김진애 위원장님도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기가 되게 어려운 당이다. 씨가 안 먹힌다. 어? 정규재, 심지어는 조갑재 선생 같은 사람들도 마치 조선시대의 살인처럼 관념적인 당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 가지고 민주당의 체질이 개선돼서 중도 세력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쓸만한 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이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한 면이 이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충분히 그것을 쿠킹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충분히 쿠킹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행정부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체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민주당 내의 체질의 개선, 시스템의 개선 같은 것들을 쿠킹하다가 빵이 되다 말다가 그냥 간 거야. 반죽 정도만 하다가 간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알거든요.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을 못 하겠다잖아요. 무슨 법안이라고 개혁이라고 떠들었지만 정청래 체제에서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대잖아. 3월 달에 무슨 뭐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등 이런 회개한 소리를 하고 정신이 완전히 또라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반장도 이렇게 반을 운영을 하질 않아요. 원한의 감정과 보복심밖에 없고. 그래서 이 민주당을 충분히 체질 개선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누가 신임 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당내에 세력이 없었던 정청래 의원이 이것도 1인 1표 대의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지만 김어준이 밀어주는, 또 김어준을 통해 가지고 이 털보교회에 와가지고 그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신도들을 여기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에 의한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리더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에리 프롬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 그 기술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에서는 그 사랑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사랑의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를 외부 선동가에 의해 가지고 차지하게 됨으로써 순식간에 이 꽃이 시들게, 그리고 뽑아버려야 될 바오밤 나무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능성,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빨간 주머니를 한번 펴봐라, 파란 주머니를 펴봐라, 주머니 뭐 이 꾸러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빨간 주머니, 노란 주머니, 그런 꾸러미 같은 것들을 민주당 안에다가 심어놓고 온 게 이원주 의원 같은 사람이 영입이에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니들이 따라가겠니?